오늘은 제가 컴퓨터 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예, 기존에 있는 똥 컴퓨터에 감성을 더한다. 약간 이런 포인트입니다. 예, 기존에 있는 컴퓨터로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나는 이 사양에 충분히 만족을 하는데 감성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 그리고 속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보면 이제 컴퓨터 조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이 동영상을 보면 컴퓨터를 어느 정도 조립하거나 분해하고 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영상을 제가 제작하는데 목표를 둔 거고요. 일단 제 PC를 소개를 하자면, 예전에 제가 PC방해를 할 때 사용을 한 컴퓨터예요. 사양은 2세대 i5 2500K, 그리고 뭐 메인보드는 P67 메인보드고요. 램 슬롯은 4개짜리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한번 제가 교체를 해서 라데온 지금 RX 580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워는 파워렉스의 파워인데 회사가 없어졌죠. 같은 회사. 항상 파워를 살 때는 제조사를 보고 구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보면 PC방에서 사용하던 제가 컴퓨터다 보니 이 컴퓨터 안에 보면 하드디스크, 즉 저장장치가 없습니다. PC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저장장치 자체를 서버에서 사용하는 스토리지 같은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PC, PC방 한 대 한 대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PC방에서 본체를 구입하게 되면 하드디스크가 미포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구성품을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일단 감성을 더해줄 만한 케이스를 구입하실 때 주의점은 내가 가진 메인보드의 규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메인보드의 슬롯이 보면 램 슬롯이 4개가 들어가 있을 때는 평균적으로 ATX라는 규격을 가진 풀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안에 램 슬롯이 2개인 경우에는 MATX라고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보드라고 보면 돼요. 조금 작아요. 보면 작은 보드는 작은 보드가 들어갈 수 있는 이 규격이 있고, 케이스는 그러니까 ATX 규격에는 MATX 작은 보드가 들어갈 수 있는데, 반대로 ATX 케이스에는 ATX 보드가 들어가지 못해요. 케이스가 작으니까 메인보드 긴 게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원래 케이스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케이스는 어차피 자기 취향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쿨러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쿨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거 다크 플래시라는 얘네들에서 나온 수냉 쿨러예요. 이냉 수냉 쿨러이고, 사실 이 정도 사양이 무슨 수냉 쿨러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감성 따라가는 겁니다. 남자는 원래 반짝반짝거리고 원래 불 들어오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돈 쓰는데 원래 부질없죠. 그래서 금액대는 이것도 한 5만원 정도 안 할 거예요. 2열 일체형 순행이 금액대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상당히 순행이 보편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SSD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SSD를 구입했는데 좀 약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SSD는 제품명은 리뷰 안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는 M.2의 SSD예요. 근데 SSD가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예. 위쪽에 250기가, 아래쪽에 250기가, 총 토탈 500기가입니다. 근데 방식이 조금 다르죠. 이게 PCI 슬롯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PCI 익스프레스라고 적혀 있어요. PCI 익스프레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픽카드 슬롯에 이렇게 끼우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제 옛날 PC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 M.2 방식은 NVM이라는 거를 지원을 해줘야 3000메가 정도 같은 그런 속도가 옛날 SATA 방식에 비해서 약 6배 정도까지 속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구형은 이 NVM이라는 걸 지원하지 못해서 이 SSD가 이 2개가 있는 이유는, 하나는 SATA 방식으로 해서 윈도우 부팅을 도와주는 SSD고, 아래쪽은 NVMe를 지원해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저장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NVMe로 나오는 SSD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 부팅을 쓸 수 있는 데는 최대 한 500메가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고, 아래쪽에 있는 SSD는 뭐 이론상으로는 3000메가까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제 거 같은 경우에는 PCI 슬롯이
3.0이 아니라 2.0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낮은 성능이겠지만 어쨌든 SATA 방식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를 내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PC 컴퓨터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는 뭐 특수한 공구가 필요하진 않아요. 요 십자 드라이버 하나면은 보통 컴퓨터 조립은 거의 다 커버가 다 됩니다. 그리고 뭐 케이블 타이라던가 뭐 이제 케이블 타이 같은 거를 자를 수 있는 이런 공구 정도만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처리가 될 정도니 네. 보통 십자 드라이버만 준비하면 되죠. 그리고 PC를 분해하고 하실 때는 이제 손이 다칠 수가 있어요. PC 안에 보면은 이렇게 쇠고 전부 다 알루미늄이고 하다 보니까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장갑을 꼭 착용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프로기 때문에 장갑 따위는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은 기존에 쓰던 이 컴퓨터 케이스에서 부품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컴퓨터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뭘부터 빼냐? 보통 저는 그래픽카드까지부터 빼요. 그래픽부터 제거를 합니다. 그래픽카드는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십자 드라이버로 볼트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볼트가 1개 혹은 2개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텐데, 다른 케이스는 뭐 여기 뒤쪽에 보면 마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개를 풀어주고, 뒤에서 마개를 풀어주고, 여기는 고정 브라켓에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풀어주시면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PC는 어지간하면 전동 드릴로 안 푸는 게 좋아요. 전동 드릴은 토크가 좀 센 나머지 부품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걸 빼버리면 요걸 잡아 당기면 되는데 그냥 잡아 당기면 슬롯이 망가질 위험이 있어서 이 그래픽카드를 잡아주는 안에 보면 걸쇠가 있어요. 걸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건 걸쇠가 이걸 당겨서 빼는 형태고, 다른 그래픽카드는 아예 이걸 이렇게 밀어서 고정을 시켜주는 타입도 있어요. 이건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이걸 잡아서 당기면 그냥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딱 빠져버렸죠. 그리고 파워 케이블을 빼야 되는데, 이걸 PCI 익스프레스 전원이라고 이야기해요. 6핀이고 여기 플러스 1핀이 돼서 8핀이 이거 들어가는 타입인데, 앞에 보면 이걸 누르면은 빠질 수 있게 잡히게 돼 있어요. 플라스틱을 뒤쪽을 잡아서 당겨줍니다. 세게 당겨야 돼요. 살살 당기면 안 됩니다. 빠졌죠? 그럼 그래픽카드는 벌써 빠져나온 거예요. 쉽죠? 이거 보고 못하면은 제 동영상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메인보드를 빼지 않고 파워를 먼저 빼버려요. 파워를 빼버리려면은, 파워는 보통 뒤쪽에, 케이스 뒤쪽에 보면 4개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케이스도 다른 케이스든 어떻게든 이 파워의 홀의 개수는 같습니다. 4개의 나사로 보통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뜯으면은 지금 이 동영상을 끄십시오. 이것도 4개를 풀어주면 파워가 떨어지겠죠. 이걸 4개 다 풀어버리면 파워가 달랑 떨어져서 컴퓨터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3개 정도를 해제한 다음에 파워를 손으로 잡아주는 게 좋아요. 파워를 잡아준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풀어주고, 힘이 없죠. 근데 안 잡았으면 떨어졌을 거예요. 이 부도난 회사 파워를 이렇게 잡아서 빼야 되는데, 파워 선도 이렇게 메인보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에 되게 길게 돼 있는 이거를 잡아 당겨줘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잡아 당겨서는 안 돼요. 반대쪽에 보시면은 여기 플라스틱 꼭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 부분을 잡아서 당겨줘야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죠? 이 플라스틱이 부러진 게 아니에요. 이게 합체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인보드 쪽에 보면 또 선이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금 뭐 4핀짜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게 4핀짜리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8핀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모든 거에 다 이 플라스틱처럼 다 돼 있어요. 잡아서 아시아시 이렇게 빼줘야 돼요. 이럴 때 이제 보통 다쳐요. 그래서 장갑을 껴줘야 돼요. 저는 프로페셔널 하니까 안 끼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쓸데없는 게 있죠. 이 케이스 전원 LED 같은 경우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핀이 이렇게 물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잡아서 당기면 이거 그냥 빠져요. 되게 쉽게. 네, 쉽죠. 자, 그러면 이거 파워를 분해를 했습니다. 자, 자, 그러면 메인보드를 지금 뜯어내야 되는데, 메인보드에 지금 선이 들어가는 게 뭐, 그렇게 없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선은 제가 보기에니까 전면에 있는 USB 포트 단자. 그냥 잡아서 당기면 돼요. 근데 단지, 이걸 그냥 위에서 힘을 주면 안 되고, 아래쪽에 단자를 잡고 빼주는 게 메인보드나 이런 데 핀이 안 상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되게 얇은 이 케이블들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전원 버튼을 넣었을 때 불이 켜지게 해주는 전원 단자 혹은 뭐 리셋 버튼, 그리고 하드에 불이 읽을 때 불이 들어오는 그런 커넥터인데 여기서 잡아서 살짝 힘만 주면 다 빠져요. 쉽게 빠지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요 뒤쪽에 이거 쿨러예요. 후면 쿨러인데 3핀짜리가 들어가 있죠. 이것도 별거 없어요. 흰색 잡고 그냥 당기면 그냥 빠져요, 바로.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개 더 물려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디오 단자입니다. 저희 전면부에 보면 우리 헤드셋하고 마이크 있죠? 보이죠? 헤드셋하고 전면에 보이는 뭐 마이크 단자라든지 그런 거예요. 잡아서 그냥 빠지면 돼요. 이거는 플라스틱 뭐 그게 없어요. 보면은 HD 오디오라고 적혀 있죠. 자, 이러면은 그럼 메인보드에 있는 거는 다 뜨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메인보드에 있는 볼트만 빼면 되는데, 메인보드 볼트는 보통 이제 개수가 약간 치밀한 사람인 경우에는 뭐 6개를 박아놓은 경우도 있고, 치밀하지 않은 사람은 뭐 4개만 박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치밀한 놈이 박아놓은 것 같은데. 본인이신가요? 아, 네, 본인이죠. 제가 박았습니다. 아주 치밀한 인간입니다. 볼트를 편하게, 부품이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메인보드 볼트를 빼게 되면 손 다칠 위험이나 이런 게 전혀 적어집니다. 그리고 램 아래쪽에 슬롯에 있는 거 이렇게 3개를 뺐죠. 그리고 뒤에 오디오 포트 쪽에 볼트를 이렇게 또 하나 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분해를 하죠. 그러면 이런 상으로 이렇게 메인보드가 나와야 정상인 거죠. 자, 메인보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개를 더 빼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뒤에 보면 백판넬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메인보드를 구매를 하게 되면 이 백판넬이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치면 떨어집니다. 이것도 가져가야 나중에 메인보드 뒤쪽에 이렇게 먼지나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를 다른 케이스로 옮겨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조금 고급인 경우에는 메인보드의 1층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요. 약간 이렇게 붙어 있는 타입이 있어요. 고급 메인보드에서는 약간 이런 타입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립할 때 이걸 굳이 끼우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저도 이거를 분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방열판 때문에 손을 되게 많이 다칠 수도 있어요. 이런 쿨러가 꼽혀 있는 경우에는 장갑을 끼시고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프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프로하고 아마추어는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잡아서 당겨버리면, 자, 이렇게 분해가 되죠. 사실 이 쿨러만 해도 이 정도 사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사양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고퀄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한번 다 닦아주겠습니다. 뭘로 닦나요? 화장실을 닦아도 되고 알코올솜 같은 종류로 사실 닦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화장실로 닦아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잘 닦였죠? 충분히 이 정도만 닦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CPU는 분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메인보드의 모습이죠. 그러면은 수냉 쿨러를 제가 이제 장착을 해야 될 텐데, 수냉 쿨러를 뜯어봐야겠죠.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뉴얼하고 뽁뽁이, 그리고 팬. 이게 2열 수냉이니까 팬이 2개죠. 그리고 라디에이터하고 호스하고 그리고 팬까지 이렇게 고정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브라켓이나 그런 거겠죠. 써멀그리스도 들어있고요. 네, 수냉 쿨러를 이제 장착을 하려면 브라켓을 달아야 돼요. 근데 이 브라켓은 AMD, 인텔 그리고 각종 CPU 종류마다 다 다르게 돼 있어서 멀티로 돼 있어요. 해당 CPU에 맞는 설치법은 매뉴얼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감으로 해요. 뒤쪽에 보시면은 해당 구멍 쪽에 보통 이렇게 한번 눈대중으로 맞춰보면 이렇게 이게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가 대충 감이 보이죠. 네, 이쪽에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대충 감으로 보이는 상태네요. 네, 이렇게 고정이 되겠죠. 총 4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플라스틱이 좀 뻑뻑해서 잘 안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이걸 뒤쪽으로 메인보드 뒤쪽 서포트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수냉 쿨러 위쪽을 고정시켜 줄 준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바닥에 놨을 때, 그리고 플라스틱 서포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 고정을 딱 시켜주는 거죠. 말 그대로. 메인보드와 브라켓을 밀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앞뒤가 없어 보이네요, 이거는. 쭉 밀어버리면 되네요. 돌리지 않고 쭉 밀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고정을 시켜주고 아래쪽에 여기 들려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주고 수냉 쿨러의 스티커도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써멀 그리스를 발라줘야겠죠. 장착이 돼야 되니까. 써멀 그리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크틱 MX4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써멀 그리스가 가격대 성능비가 제일 괜찮은 그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있으니까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번들로 들어있던 거랑 달라요? 번들하고 들어가 있는 거는 번들번들일 뿐입니다. 무조건 컴퓨터는 돈이 이깁니다. 그리고 뿌려줍니다. 이 써멀 그리스는 방법이 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센터에 조금 큼지막하게 놓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별로 차이를 사실 못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수냉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수냉 장착해 보니까 이게 로고가 있어요. 이렇게 장착이 돼야 되겠죠.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불이 LED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로고가 들어올 텐데, 일단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로고를 보시고 조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고정이 되려면은 좌우로 이렇게 2개를 먼저 손으로 어느 정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도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대각선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시는 게 좋은 편이에요. 마감은 제가 십자 드라이브로 하겠지만 지금은 손으로 조집니다.
이렇게 케이스가 새 걸수록 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앞뒤가 없나요? 앞뒤는 오디오 포트가 아래쪽으로 들어가게끔 넣어줘야 됩니다. 키보드가 상단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키보드 포트가 없는 메인보드도 있기 때문에 오디오 포트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아래쪽 혹은 랜 포트가 아래쪽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조립을 하면 마무리가 되죠. 자, 이게 아까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부품 중에 하나인데 20피스라고 되어 있죠. 2.5 HDD N CD-RO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볼트를 메인보드에 사용하면 됩니다. 보통 6개, 치밀한 사람은 한 6개, 뭐 치밀하지 못한 사람은 한 4개 정도로 커버가 됩니다. 근데 슬롯이 있는 곳에는 다 사실 고정을 해주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죠. 6개를 빼서 장착을 할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전부 다 이 센터가 맞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 컴퓨터를 조립을 안 해봤을 때는 컴퓨터를 조립했을 때 전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원을 눌렀는데 전원이 안 켜지는 이유가 이 케이스하고 보드하고 쇼트가 나서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게 기초적인 것도 기초적인 거지만 컴퓨터 조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센터를 정확하게 맞춰놓고 조립을 하면 되는데 가끔 이 볼트를 이렇게 조을 때 드라이버 질이 되게 빡빡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절대 무리해서 돌리게 되면 뒤에 있는 서포터가 야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마가 나는 게 뭐죠? 완벽하게 90도 이 직각인 상태에서 이렇게 볼트가 체결이 돼야 되는데 각도가 이제 비틀어진 상태에서 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힘을 주면 나사선이 뭉개지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포터가 힘이 없기 때문에 서포터가 떨어져 나와버리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 조립이 완벽하게 됐죠. 그리고 라디에이터 팬을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뒤쪽에서 고정을 해줘야 되겠죠. 2열 순행이 장착되기 위해서는 이쪽에 고정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은 기존의 SSD 서포터를 해주는 이 판에 이 홀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판이 분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케이스하고 이 순행쿨러하고 나오는 회사라서 호환이 되게끔 만든 것 같아요. 보이는 여기 4개의 나사를 분해를 다 해주면 이 판이 제거가 됩니다. 제가 미리 지금 나사 몇 개를 제거를 한 상태예요. 이렇게 제거가 되죠. 그러면 이 판을 제거하고 났을 때 고정을 할 수 있는 홀과 맞아지게 됩니다. 뒤에서 장착을 하게 될 텐데 순행쿨러 아까 부품 안에 보면 8개 나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라디에이터 스크류라고 매뉴얼 상에 나와 있어요. 이 볼트를 이용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총 8개의 나사가 있는데 꼭 뭐 8개를 다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다 장착을 해주는 게 고정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일단 센터가 안 맞아서 다른 쪽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CPU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라디에이터가 이제 열을 식혀주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팬이 하는 겁니다. 구성품에 이렇게 팬이 들어있었어요.
팬을 이렇게 두 개를 장착을 해줌으로써 라디에이터의 열을 이걸로 뺄 수 있는 주행 쿨러의 장착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각각 4핀짜리 하네스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팬 쪽으로 연결이 아마 되면 동작을 하겠죠. 이런 형태로 아마 고정이 되겠죠. 배선 정리는 이제 뭐 센스의 차이기 때문에 오래 하다 보면 배선 정리도 더 깔끔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긴 이제 스크류 요게 팬에 이제 고정되는 스크류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팬에 고정이 이렇게 되는 타입이라고 보면 되죠. 대충 눈대중을 맞춰놓고 고정을 해줍니다. 너무 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이 팬을 식혀주려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세게 쪼다가는 플라스틱이나 어디가 파손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힘을 받는다는 느낌 정도까지가 딱 좋아요. 그래서 전동 드릴 같은 거는 사용하면 팬 플라스틱 쪽이 부서질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최종 확인으로 너무 이걸 살살 체결하게 되면 팬이 동작하면서 팬 소음이 날 수가 있어요. 진동으로 인해서. 네, 완벽하죠. 이 팬은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면 이 팬이 동작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리를 나중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이러면 사실 큰 지금 순행이라는 과제는 지금 거의 해결이 사실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나머지는 해결을 해야 될 게 파워에서 들어오는 선들 뭐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거는 CPU 팬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CPU 팬이 이게 안 들어가면은 오류가 뜨는 거예요. 여기 보면 메인보드에 보면 CPU 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시스팬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시스템 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뒤에 후면 팬이나 이런 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 CPU 팬은 CPU에 달려있는 팬을 연결해줘야 CPU 팬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오류가 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뭐 배선 정리를 해줘야겠죠. 정리를 해줍니다. 자, CPU 팬은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시스템 팬이죠. 이건 시스템 팬, 뭐 선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스템 팬은 뭐 안쪽으로 넣어서 정리를 해줘도 되고요. 그럼 이제 파워 쪽에 있는 메인보드로 들어가야 될 아까 중에 길었던 핀, 그리고 뭐 위쪽에 보이는 8핀, 요 긴 핀 이런 걸 장착을 하면 되는데, 파워하고 가장 가까운 쪽에서 있는 구멍 쪽으로 나오는 게 가장 편해요. 이게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조립을 시원하게 할 수 있게 서비스 홀이 이렇게 나와 있죠. 파워선 가장 긴 거를 이렇게 당겨서 나오죠. 바로 파워선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까 중에 보이는 여기에 걸 수 있는 이 부분이 있는 쪽에 메인보드에 이렇게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우리가 플라스틱을 잡아당기는 부분 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좀 눌러줘요. 그리고 장착이 완벽하게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요. 근데 좀 깔끔하게 하려면 파워를 이렇게 당겨버리는 게 좋죠. 그리고 안쪽에서 파워 선을 정리를 할 겁니다. CPU 선이죠. CPU 선도 이쪽으로 빼서 장착을 해줍니다. 이게 4핀짜리도 있어요. 이렇게 분해가 대부분 돼요. 요거는 8핀이네요. 약간 고성능의 상징들은 요 핀수가 좀 더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넣고 그냥 꾹 눌러주면 됩니다. 뺄 때는 플라스틱을 세게 눌러서 해야 되는데 장착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최대한 당겨주고 해서 뒤에서 어차피 마블을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럼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전기 관련된 선은 다 들어간 거예요, 사실. 자, 오디오 포트를 안쪽으로 빼줘요. 홀이 이렇게 보면 구멍이 한 개 나 있어요. 핀도 보면은 오디오에 핀이 하나 위쪽에 구멍이 나 있어요. 위쪽에 구멍을 초점을 잡아서 넣어주면 되죠. 딱 맞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안으로 당겨서 배선 정리를 마무리를 해줄 것이고, 당겨서 깔끔하죠,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전원 관련이에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연결 못하면 컴퓨터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대부분 이 스위치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케이스는 일단 리셋은 없는 것 같아요. 리셋이 없고 다른 스위치에 보니까 LED를 변환하는 버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포기하고 리셋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보자. 파워 스위치의 위치는 위쪽이에요. 검정색 부분이, 이게 메인보드가 다 똑같은 부분인데요, 위치가 다 똑같아요. 아래쪽이 원래 리셋 버튼이고 검정색 부분이 파워 위치예요. 이렇게 장착을 하면 이제 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드, 뭐 이거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하드 위치는 여기, 그리고 파워 스위치 아래는 리셋 부분이고 파워 스위치 옆은 파워 LED입니다. 파워 스위치가 들어가야 되고, 이 중요한 거는 이것만 되면 전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가 이제 리셋 버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바로 왼쪽에는 하드, 그리고 위쪽은 파워 LED라고 보시면 돼요. 구형 컴퓨터를 조립했을 때 가장 골 때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USB 3.0 단자예요. 이 케이스에 이렇게 원래 달려 있는데, 원래 이제 요즘에 나오는 메인보드들은 이걸 들어가는 포트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메인보드에. 근데 이걸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전면부에 있는 3.0 포트에 USB를 꼈을 때 인식을 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이 USB 2.0 젠더가 있어요. 3.0의 이 젠더에다가 연결을 해서 2.0 젠더를 연결을 시키면 3.0으로 동작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전면부에 있는 3.0 포트를 2.0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케이블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보통 장착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전면부에 우리가 USB를 꼽아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은 없겠죠. 3.0 속도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만 있을 뿐인 거죠. 자, 사실상 이렇게 이제 케이블이 다 들어오게 되면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그래픽카드만 사실 장착이 되면
그리고 우리가 아까 중에 구입을 했던 SSD를 PCI 슬롯에만 장착을 해주게 되면 끝난 거죠. 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 이걸 장착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슬롯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케이스들은 이렇게 가드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해당 원하는 슬롯에 그래픽카드를 댔을 때 맞는 곳 두 군데를 풀어줘야 되겠죠. 네. 여기하고 그 위를 풀어줍니다. 이 케이스가 좀 좋은 거라서 이거는 케이스가 싼 경우에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철사를 밀어서 뜯어버려야 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뺄 수 있죠. 슬롯을 두 개를 차지하기 때문에 두 개를 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눌러줘요. 그리고 여기 고정을 해야 되겠죠. 볼트를 금방 푼 볼트 두 개를 똑같이 고정을 해줘요. PCI 익스프레스도 이렇게 6핀으로 되어 있는 걸 8핀에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8핀을 만들어준 다음에 8핀이 되는 그래픽카드는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파워가 제가 지금 짱 막아놓은 거라서 파워가 케이블이나 이런 데 먼지가 엄청나게 나오네요. 그래서 새 파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케이블을 닦고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파워가 들어와서 닦는 것 뿐입니다. 우리 아까 중에 이야기를 했던 SSD죠. SSD WSD 이것을 그래픽카드 슬롯과 함께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 아래쪽 슬롯이 아닙니다. 이거 넣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쪽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픽카드 슬롯 있죠. 그래픽카드 PCI 슬롯으로 넣어야 됩니다. 딱 대보고 원하는 위치에 이걸 하나 풀어주면 되겠죠. 장착을 해줍니다. 깔끔하게 들어가네요. 저도 처음 이 제품을 구입을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느낌 좋아요. 이 느낌 있어요. 그리고 이것만 연결해서는 안 되는 게 SATA 방식이 있기 때문에 SATA 선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SATA 선은 쉽게 구할 수 있죠. SATA 선을 한번 뜯어서 케이블 연결해 줍니다. 케이블을 장착한 다음에 빨간색은 SATA 2.0이고 흰색은 SATA 3인가 그럴 거예요. SATA 3 연결하는 게 속도가 훨씬 더 나오겠죠. 배선을 이렇게 좀 꼬아서 인생이 꼬인 사람이라서 배선도 잘 꼬웁니다. 혼돈이네요. 이렇게 장착을 해주죠. 뭐 사실 뭐 배선 정리는 어떻게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타입으로 아니면 이걸 뒤쪽으로 빼서 뭐 깔끔하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는.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지금 거의 뭐 끝났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자, 저는 코드를 꽂고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전원을 눌러봤을 때 어떤가요? 2세대 i5가 가지는 감성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 좀 더 내가 돈이 좀 있다, 돈은 있다, 컴퓨터는 뭐 사양은 필요가 없는데 뭐 감성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 펜을 옵션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펜을 아래쪽에 하나, 둘, 세 개 더 추가를 해주면 감성이 좀 더 추가가 되는 결과물이 나오겠죠. 어떤가요? 2세대 i5 2500이 가지는 감성 한번 보시겠습니다.